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험물 제소 6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 상권의 102페이지에서 115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방류제. 이 방류제는 그 위험물, 그러니까 위험물을 노출되었을 때 가두는 둑이죠. 그러니까 오게탱크 주변에 임의로 만든 둑에 가두는 설비를 방류제라 합니다. 그 방류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이제 둑을 쌌습니다. 그러면 탱크가 파손이나 배관의 노출이 있을 때 여기에 이제 위험물을 가둬두는 거죠. 방류제의 용량은 방류제 안에 탱크가 한 개가 1기가 한 개가 있을 때는 방류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는 위험물 제조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게 탱크 장소면 또 기준이 다릅니다. 뭐 100% 이렇게 내용이 틀립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또 다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위험물 제조소의 오게 탱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류제에 이제 그 여러 개의 탱크, 그러니까 탱크가 2기 이상의 경우에는 제일 큰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를 더해서 이제 방류제 용량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일 때는 이 탱크의 50%고 방류제 안에 2기 이상일 때 여기는 이제 1000만 리터 이상일 때는 칸막이 둑입니다. 방류제 속의 방류제입니다. 칸막이. 이 칸막이도 이제 칸막이가 맞는데 칸막이가 이제 일본 말로서 이제 그 개정을 해야 되는 용어입니다. 이 D의 탱크 최고 큰 탱크의 50%에 A, B, C 탱크 용량의 합해서 용량의 10%를 이제 50%와 합해서 이제 이 방류제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근데 방류제 용량을 계산을 할 때 실제 그 위험물이 누출돼서 이 방류제 안에 이제 담을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방류제 안에 이미 이제 이 받침대가 있다든지 또는 이미 다른 탱크들이 방류제 높이만큼 최적을 차지하고 있죠. 또 그리고 나머지 뭐 배관이나 이렇게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류제 높이 이하의 부분의 용적, 당해 방류제 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의 부분의 기초의 최적, 칸막이 둑의 최적, 해당 방류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최적을 뺀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때 이 방류제가 가로, 세로, 높이 여기에서 이제 이미 뭐 칸막이 둑이나 배관이나 받침대나 이미 방류제가 차지하고 있는 체적 같은 걸 빼야 이제 이 방류제 속에 위험물이 누출되었을 때 방류제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나오겠죠. 그 내용입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방류제가 이제 한 개일 때는 당연히 50% 했으니까 가로, 방류제의 가로, 세로, 높이에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은 실제 방류제 내의 배관도 있으면 배관의 최적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실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되겠죠. 이렇게 2기 이상인 그림과 같을 경우에는
방류제 용량은 탱크 용량 D탱크의 50%에 C탱크 10%, B탱크 10%, A탱크 10% 합한 용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에서 이제 방류제 속에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빼야 되겠죠. D탱크의 받침대의 최적, 제일 큰 탱크죠. 그리고 C탱크의 받침대의 최적 플러스 C탱크의 방류제 높이까지의 탱크 용량, 이겁니다. C탱크가 이미 이렇게 받침대에도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방류제 용량의 이 부분에서 이제 빼야 되지만은, 이미 C탱크가 방류제 높이만큼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 부분의 체적도 빼야 된다, 그죠? 그게 이겁니다. B탱크의 받침대 최적, 받침대 최적, B탱크의 방류제 높이까지의 탱크 용량,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A탱크도 마찬가지고, 간막이 두 개 있으면 간막이 두 개의 체적도 빼야 되고, 방류제 내 배관 등의 체적도 빼야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기준에 이렇게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없어도 당연히 이 누출되었을 때 누출된 위험물이 방류제 속에 담을 수 있는 실제 용량을 계산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미 방류제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체적들을 빼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류제의 구조 및 설비에서 방류제의 높이는 방류제의 높이 등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0.5m 이상 3m 이하로 하고, 두께는 0.2m 이상, 지하 매설 깊이는 1m 이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방류제가 이렇게 지하도 1m 이상 매설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수정을 했죠. 몇 년 전에 방류제 매설 깊이도 1m 이상으로 한다 수정을 했습니다. 방류제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흙이 있었는데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 흙도 뺐습니다. 그런데 이제 흙으로 할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아직 정유소, SK나 LG, 그리고 현대정유 이런 데 가보면은 대형 탱크들은 흙으로 된 방류제가 대부분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예전에 허가를 내줬으니까, 이게 이제 그런 대형 오개 탱크를 이제 현장을 가보시 않으신 분들은 방류제가 무슨 흙으로 이 가당치나 한 말이냐 이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류제가 실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선진국에서 정유소도 만들고 다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 세월이 지나면서 수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류제고 모든 기준들이 수입이 됐는데, 이렇게 오개 탱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하고, 바닥도 흙입니다. 지금은 이제 철근 콘크리트 하라 했지만은 지금 현장에 가보면 흙으로 이렇게 두게 되어 있고, 바닥도 흙이 아니고 마사 또는 모래입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위험물이 노출되면은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 버리라는 거죠. 가두는 목적도 있겠지만은, 왜냐면 이 대량의 위험물이 노출되어서 불이 붙었다면은 이 소방대로서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가둘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 땅으로도 스며들어 내려가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가보면은 잡초, 풀이 허리춤 또는 키 높이까지 이제 여름에는 가보면은 풀이 자라가지고 소를 방목해도 될 수준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이제 상상이 안 되는 내용이죠. 그 뭐 그렇게 예전부터 기준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기준을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바닥으로 하라 해서 지금 수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류제의 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방류제가 이게 방류제지 바닥은 방류제가 아닙니다. 바닥은 그 방류제가 아닌데 바닥 부분에 대해 별도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방류제와 오게탱크 사이에 짚으면은 이게 있네요. 방류제와 오게탱크 사이에 지표면, 이 지표면이지 않습니까? 철근 콘크리트로 할 것. 이것도 이제 새로 개정을 몇 년 전에 한 겁니다. 이 말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얼굴로도 대형 탱크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또 이 부분도 이제 만들었죠. 노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유조 및 펌프를 갖춘 경우에는 흙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배수구를 설치하고 방류 밖에서 이제 고인물을 빼내는 거죠. 방류대도 이제 높이 1m 이상의 방류제는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게 계단을 50m마다 설치하라 해놨습니다. 방류제 이게 이제 한 3, 4년 전에 이렇게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죠. 흙으로도 가능했고, 이런 전용 유조는 이런 내용도 다 없었습니다. 방류제의 배관 관통, 그 방류제 또는 간막이도에는 해당 방류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말고, 이건 이렇습니다. 배관을 이렇게 방류제를 관통하면은 기밀성이 떨어져서 이 누출된 위험물이 고여 있으면서 이렇게 누출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관통하지 말고 위로 이렇게 하라 이거죠. 꼭 관통하고 싶을 때는 이 기준을 이렇게 아주 이제 상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기준이 없었죠. 그러면 이게 방류제죠. 이게 방류제입니다. 방류제의 배관을 관통하는 부분에 또 별도의 이중 방류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방류제가 누출될 수 있는 이 부분을 아주 보강을 하는 거죠. 읽어 보시면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방류제 용량을 계산하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오게탱크 저장소가 아니고 제조소의 오게탱크입니다. 50만 리터인 곳에 방류제 용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방류제는 가로, 세로, 가로가 10, 세로가 15m일 경우 높이는 얼마를 하면은 이 50만 리터가 되느냐 이거죠. 탱크의 받침대의 체적이 2세제곱미터이며 방류제 내의 배관 등의 용적은 1세제곱미터이다. 이랬습니다. 방류제 용량은 50만 리터의 50%죠. 오게탱크 저장소면 100%라 해야 되지만 이 제조소의 오게탱크죠. 25만 리터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방류제의 높이는 방류제의 총 용량 25만 리터 플러스 이미 방류제 속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탱크의 받침대의 체적도 대줘야 되고 배관 등의 용적의 체적도 대줘야 되죠. 그러면 실제 방류제의 용량은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25만 3천
니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최적도를 빼면은 실제 25만 니트가 되겠죠. 방류제의 바닥 면적이 주어진 조건이 10m, 15m, 지금 150평방미터죠. 그럼 방류제의 높이는 방류제의 총 용량 나누기 방류제의 바닥 면적하면 되죠. 방류제의 총 용량은 이거죠. 이 받침대의 최저까지도 감안해서 253세제곱미터에 가로 세로가 10, 15니까 150평방미터를 나누면 높이는 1.69m의 높이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개의 방류제 안에 탱크가 4개가 있습니다. A 탱크는 10,000리터, B 탱크는 3만, C 탱크는 5만, D 탱크는 10만인 곳에서 방류제 용량은 얼마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최고 큰 탱크의 10만 리터의 50%, 10만 리터의 50%, 50%, 그리고 나머지 탱크의 10%죠. 10,000리터의 10%, 30,000리터의 10%, 그리고 50,000리터의 10%, 이 용량이 돼야 되죠. 조건을 주어졌습니다. A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 이 받침대의 최적은 이제 이미 방류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까지 이제 합해서 최적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배관 내의 용적도 이렇고 A 탱크 받침대의 높이까지의 최적. 이미 이렇게 방류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에 이미 이제 B, C 탱크들이 B, C, D 탱크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최적을. 이 부분도 방류제에 노출되면 방류제가 이제 노출비움으로 가둘 수 없는 최적이죠. 이 부분, 이 최적도 이제 플러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죠. 제일 큰 탱크 용량의 50%에 나머지 탱크의 10%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방류제의 총 용량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59세제곱미터에다가 이미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 그리고 그 A, B, C 탱크의 방류제 높이까지의 최적도 합해서 이제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59세제곱미터에 이제 배관의 최적이죠. 그리고 탱크 받침대의 최적들이죠. 그리고 A 탱크, B 탱크, C 탱크의 방류제 높이까지의 최적이죠. 그렇게 받침대의 최적 2번이죠. 여기 있네요. 배관 용적의 최적 A 탱크, B 탱크, C 탱크, D 탱크의 탱크 높이까지의 최적, 탱크 받침대의 최적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실제 방류제 용량은 여기서는 그 59세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59세제곱미터에 이렇게 이제 탱크 받침대의 최적과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이죠. 그리고 B, C, D 탱크의 방류제 높이까지의 최적이죠. 그리고 배관의 최적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더 많은
59보다는 더 많은 69.5 제곱미터의 용량이 되어야 제일 큰 탱크 D 탱크의 노출되었을 때 이 탱크의 50%와 나머지 탱크의 10%를 수용할 수 있죠. 그리고 옥내 취급 탱크, 여기도 제주소의 옥내 취급 탱크입니다. 탱크의 구조나 도장, 안전장치 뭐 다 같은 내용들이죠. 그리고 통기관도 앞에서 제수 오게탱크의 통기관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앞 시간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밸브 없는 통기관으로서 기준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추가됐죠. 직경 30, 45도 이 부분도 개정되게 이제 고스란히 개정됐습니다. 화염 방지 장치를 38도 미만일 때라고 40메시 이상의 구리망 또는 동력 이상의 성능을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도 여기서는 지금 이제 제소의 옥내 탱크죠. 그러면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도 오게 탱크 통기관 동일합니다. 여기도 이제 추가로 이제 개정이 됐네요. 화염 방지 장치를 하고 40mm 이상의 구리망을 설치를 한다. 근데 이제 인화 방지 장치를 설명을 이제 내가 이번에 추가 개정판에서 이렇게 상세히 썼습니다. 인화 방지망은 40메시 정도의 구리 재질 등의 한 겹으로 된 얇은 금속만으로 만들어진 인화 방지 장치를 말한다. 인화 방지망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구리 등으로 이게 촘촘하게 철사로 엮으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인화 방지망이면은 이쪽의 불씨가 이렇게 옮겨 붙을 때 여기가 이제 그 구리에서 열의 전도로 해가지고 화염이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촘촘하면은 이 전도가 더 잘 되고 불씨가 가지 않겠죠. 촘촘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근데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이면 또 더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인화 방지기는 한 겹이 아니고 여러 수십 겹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인화 방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두께 한 25mm 정도. 그러면 인화 방지망을 몇십 개를 이렇게 합한 거의 수준이라 보면 되겠죠. 이 인화 방지기고 기준에서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하게 되죠. 인화점 38도 미만에는 화염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이 인화 방지기입니다. 이렇게 통기관이나 또는 이제 공기 흡입구 같은데 주로 통기관에 해야 되겠죠. 이 화염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전도가 돼서 여기에 유전기에 이제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합니다. 위험물 지금은 제수소의 위험물 옥내 탱크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옥내 위험물 탱크죠. 조명 설비를 하고 환기 설비, 벤틸레이터, 이건 이제 바람에 의해서 벤틸레이터가 돌아가는 거죠. 공기 흡입구, 여기도 이제 구리 등의 인화 방지 망을 설치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준은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40 몇이라는 걸. 또 이제 개정하면서 같이 개정하면 될 텐데, 또 이제 다음 또 개정하는 건수를 또 만들려고 일부러 남겨뒀는지 틀림없이 다음 개정합니다. 통기관은 지면으로부터 3m 이상, 지면도 상당히 높아야 이 유전기가 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지면 가까운 부분에서 불씨가 옮겨 붙을 수 있으니까 통기관은 좀 높이 설치하라는 거죠. 그리고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왜 그러냐면은 부지 경계선 밖에 자기 부지가 아닌데 무슨 공장이 있든지 불씨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많이 떨어뜨리라. 또 창등으로부터 또 1.5m 이상. 다 이게 이제 통기관의 유전기가 이제 불씨가 옮겨 붙는 거와 관련되는 거죠. 이 부분은 계량장치도 호게탱크의 계량장치와 기준이 참고하면 됩니다. 여기도 계량장치를 설치하라 했는데 이 기준이 이제 미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옥내저항탱크 계량장치는 그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참고를 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을 다시 이제 개정해서 이런 내용을 넣어야 되겠죠. 옥내저항탱크의 주입구, 옥외저장탱크의 주입구 앞 시간에 설명드리죠. 그 내용도 동일합니다. 인하점이 21도 미만인 주입구에는 게시판까지 설치한다. 게시판에도 이렇게 주입구 주위에는 방류턱을 설치하고 지뷰 설비를 설치합니다. 여기에 주입구가 주입하면서 이제 기름이 조금 흐를 수 있겠죠. 지뷰 설비를 하고 이렇게 방류뚝을, 이게 방류뚝입니다. 방류뚝을, 이게 방류뚝이죠. 여기에 이제 낮은 부분에 엉덩이를 파서 지뷰 설비를 하면 되겠죠. 배수관도 옥외탱크의 배수관을 설명했죠. 탱크의 옆판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판에 설치하면은 지진 등으로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진등 손상의 우려가 없는 데는 밑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입니다. 방류뚝, 옥내저항탱크의 방류뚝은 그러니까 이 위험의 건물에서 이 탱크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방류뚝은 이제 문턱이죠. 문턱까지를 한다든지 이 속에 방류뚝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장소가 문턱을 방류뚝으로 합니다. 그 문턱을 하면 이제 이 건물의 이 사방으로 이 문턱까지의 높이까지가 최적이 이 방류제 용량 되겠죠. 건물 내 탱크가 한개일 때는 탱크 용량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되도록 방류뚝을 설치해야 한다. 2개 이상일 때는 제일 큰 탱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문턱으로 주로 이제 방류뚝을 이 건물 전체에 가두겠다는 그 의도지만은 이렇게 이 옥내 탱크 주위에 방류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장소는 극히 드뭅니다. 이 건물이 이제 커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이것도 매 마찬가지다. 옥외 탱크의 방류뚝
계산과 마찬가지로 탱크 2 이상일 때는 자 여기 문턱이죠. 그러면 이 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미 이 받침대가 차지하고 있죠. 자리를. 이 탱크도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저까지도 감안을 해서 실제 흘렀을 때 이 A 탱크의 100% 이상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요 방류 문턱까지 높이에다가 A 탱크 받침대의 최적, B 탱크의 받침대의 최적을 합하고 빼주고 그리고 B 탱크의 방류 문턱 높이까지 최적만 빼면 되겠죠. A 탱크는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기가 흘러봤자 저기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감안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